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2장 호감을 얻는 6가지 원칙 1.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보여줘라.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저 사랑을 갈구하는 이보다 친구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친구. 내가 5살 때 아버지는 노란 빛이 감도는 강아지 티피를 사주셨다. 티피는 당시 내 삶의 벅찬 기쁨이자 희망이었다. 매일 오후 4시 반이면 티피는 앞마당에 나와 초롱초롱한 눈을 반짝이며 골목길을 주시했다. 그리고 내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도시락통을 끌고 오는 내 모습이 보일 때면 쏜살같이 달려와 날 반겨주었다. 하지만 티피와의 우정은 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내 옆에서 놀고 있던 티피가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던 것이다. 티피의 죽음은 어린 시절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내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 주었던 티피는 진실로 마음을 열어 보였던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었다. 많은 이들은 강아지를 마치 가족처럼 끔찍이 생각한다. 대체 왜일까?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가장 친밀하게 구는 애완동물이 바로 강아지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최고가 된 비결. 최고의 마술사 하워드 서스톤은 약 40여 년간 세계 각지를 다니며 수많은 관객들을 매혹시켰고 약 6천만 명 이상의 관객이 그의 쇼를 관람했으며 그간의 수익만도 200만 달러에 달했다.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묻는 내게 서스톤은 이렇게 대답했다. 학교 교육과는 상관없는 것 같네. 난 일찌감치 집을 나와 떠돌이 생활을 했거든. 잔디밭에서 밤을 지새우고 길가에서 밥을 얻어먹기도 했지. 그리고 철로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글자를 배웠다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 탁월한 마술을 익힐 수 있었나요? 사실 요즘에는 마술에 대한 책만도 수백 권이나 되네. 그래서 나만큼이나 마술을 잘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허나 난 나만의 개성 있는 공연을 펼친다네. 공연에서 보여주는 동작 하나하나, 자세, 그리고 말투까지 모두 치밀하게 짜인 각본대로 연습하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스톤이 관객들에게 품고 있는 깊은 애정이었다. 사실 많은 마술사들이 관객들을 바라보며 아둔한 자들 같으니 오늘도 한번 제대로 속여봐야지 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서스톤은 매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멋지고 감사한 관객들에게 최고의 공연을 선사해야지. 덕분에 내가 이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은가 라고 되낸다고 했다. 그는 관중 앞에 나서기 전에 몇 번이고 나는 관객들을 사랑한다. 나는 관객들을 사랑한다. 라고 중얼거렸다. 이것이 바로 서스톤이 최고의 마술사가 된 성공 비결이었다. 상대의 관심을 원하기만 하는 자는 결국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조차도 나 자신밖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존경받는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의 흑인 시종이었던 아모스는 시어도 루즈벨트 시종들의 영웅에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했다. 한 번은 내 아내가 대통령께 메추라기는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여쭌 적이 있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는 메추라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내를 위해 무척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잠시 후 우리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와 아내는 루즈벨트 대통령 관전회의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메추라기가 그리로 날아갔으니 창문 밖을 내다보게 라며 손수 아내에게 전화를 주신 거였다. 대통령께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에라도 진심 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분이었다. 언제든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실 때면 심지어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다정한 목소리로 여 애니 아모스 하고 불러주시곤 했다. 이런 주인을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루는 테이만 루즈벨트가 태프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에 방문했다. 그런데 때마침 태프트 대통령 내외가 자리를 비운 터라 헛걸음을 한 셈이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하인들 모두에게 이름을 불러가며 친절히 인사를 건넸다. 당시 백악관에서 일했던 아치버트는 이렇게 적고 있다. 전 대통령께서 부엌에서 일하던 앨리스를 보시곤 여전히 옥수수빵을 만드는가? 라고 물으셨다. 빵을 만들긴 하지만 그건 저희 하인들끼리만 먹습니다. 윗분들은 드시지 않으세요. 그러자 루즈벨트는 큰 소리로 음식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군. 내가 대통령을 만나면 한마디 해야겠네. 라고 말씀하셨다. 이어 앨리스가 전 대통령께 옥수수빵을 갖다 드리자 그는 빵을 먹으면서 사무실로 걸어갔다. 그리고 가는 길에 마주치는 정원사, 일꾼들 모두에게 인사를 건네셨다. 그분께서는 예전 대통령 시절에 그러했듯 모두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내셨다. 이에 늙은 하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이렇게 행복했던 날이 없었어. 천만금을 준다 해도 오늘과는 바꿀 수 없어. 개인의 능력과 직업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사회 내의 지위 고하가 정해지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아랫사람을 잘 돌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더없이 큰 존경과 충성심을 얻게 될 것이다. 생일 목록. 최근 몇 년간 나는 친구들의 생일을 알아내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솔직히 난 별자리 이론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별자리가 성격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믿는가? 라고 운을 떼어 그의 생일을 알아내곤 했다. 예를 들어 친구가 11월 24일이라고 말해주면 재빨리 그 날짜를 기록해두고 집에 돌아와서 생일 목록에 옮겨 적는 것이다. 이후 매년 초가 되면 달력에 친구들의 생일을 표시해두고 그때마다 축하 엽서나 카드를 보낸다. 가끔은 친구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다. 누구나 자기 생일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기 마련이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 바쁜 스케줄 등으로 인해 생일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날에 생각지도 못했던 축하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감동이 배가 되지 않겠는가.
우표로 인해 얻은 성공. 뉴욕의 인류은행에서 근무하는 찰스 위터스는 한 기업의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그 기업의 사장을 방문했다. 그가 막 사장실로 들어가는데 젊은 여비서가 사장에게 "오늘은 갖다 드릴 우표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윌터스에게 말을 건넸다. 12살짜리 아들 녀석이 우표를 수집하는 중이거든요. 이윽고 윌터스는 찾아온 용건을 설명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사장은 그저 애매모호하게 에둘러 말할 뿐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윌터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의 정보는 얻을 수 없을 듯 했다. 면담은 아무런 소득 없이 짧게 끝났다. 솔직히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12살짜리 아들과 우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근무하던 은행의 외환부서에서는 전 세계 희귀 우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음날 오후 저는 우표 몇 장을 챙겨들고 다시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의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나요? 그는 한박 웃음을 머금고 내 손을 부여잡더니 무척이나 반가워하더군요. 그리고 우표들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우리 조지가 정말 좋아하겠군요. 이건 정말 최고네요. 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30분 동안이나 우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사장은 아들 사진까지 보여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사장은 제가 필요했던 상세 정보를 모두 알려주더군요. 특별히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이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지 회사 직원을 불러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모든 항목의 보고서, 서신, 데이터 등을 가득 안겨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소득이었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누구에게도 이용당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이 점을 잘 이용한다면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상대의 만족과 감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 2시간의 성과물. 연료공장 세일즈맨이었던 크나플은 어느 대형 체인점에 연료 공급권을 따내기 위해 수년 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기업은 교외의 다른 연료 공장에서만 연료를 구입했다. 게다가 타사의 연료 트럭은 매번 크나플의 사무실 앞 도로를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그는 그놈의 기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주제 라고 악담을 퍼붓곤 했지만 내심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대체 왜 우리 공장의 연료는 사지 않는 거지? 나는 크나플에게 색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체인형 기업의 발전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크나플은 체인형 기업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서 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 며칠 후 그는 해당 체인형 기업의 담당자를 찾아갔다. 오늘은 연료를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로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크나플은 먼저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만큼 제 주장에 힘을 실어줄 분이 없어서요. 토론회에서 이기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관련 자료를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후일에 크나플은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전 1분 정도만 면담하기로 하고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그가 갑자기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린 1시간 47분이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체인 업계에 대해 책을 쓴 다른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주었고, 심지어는 전국 체인업 협회에 서신을 띄워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체인 기업이 진정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일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더군요.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은 두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였습니다. 전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본 것처럼 그의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금껏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체인 기업에 대한 고정관념도 바뀌게 되었죠.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를 뜰 때 그는 나를 문 밖까지 배웅해주며 토론회에서 반드시 승리하길 바란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도 꼭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보험 즈음에 한번 찾아오세요. 연료 계획에 대해 상의해 봅시다. 라는 말과 함께요. 이건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연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 그가 자진해서 연료를 구매하겠다고 한 겁니다. 단지 그가 관심을 가진 분야에 흥미를 보인 것뿐이었는데 단 2시간 만에 지난 10년 동안에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얻어낸 것이죠. 예전에는 저 자신과 연료에만 온통 관심을 쏟았다면 이젠 그와 그의 문제에 대해 귀를 열어놓았기 때문이겠죠. 자신에게서 타인을 향한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 큰 힘 들이지 않고도 단시간에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반가운 인사. 존슨앤존슨사의 영업사원이었던 에드워드 사익스는 겉보기에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몇 년 전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한 거래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거래처를 방문할 때면 먼저 직원들과 안부를 주고받았고 그런 다음에 담당자와 미팅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담당자가 이제는 존슨앤존슨 제품은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존슨앤존슨사가 식료품점과 할인 매장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자기들 같은 소매업자는 손해보는 기분이라면서요. 전 하는 수 없이 거래처에서 나와 몇 시간이나 거리를 배회했죠. 결국 최소한 내 입장은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에 거래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전 평소처럼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담당자를 찾아갔죠. 그런데 그가 미소 지으며 저를 반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평상시보다 2배나 더 많은 주문을 하더군요. 전 너무나 놀라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담당자는 직원 한 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그러더군요. 상점에 들어오면서 자기들에게 인사를 하는 영업사원은 사익스씨밖에 없다고요. 거래를 할 거라면 사익스씨 같은 분과 해야 한다더군요.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계속해서 거래를 하기로 하죠.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위대한 인물 혹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에게만 흥미를 보이는 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를테면 아침 조깅 중에 만난 동네 주민,
또는 식당에서 합석하게 된 낯선 사람 등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다. 고마운 편지. 뉴욕 노스 아메리카 내셔널 뱅크의 사보에는 그 은행의 예금주인 매들린 로즈데일의 편지가 실려 있었다. 귀사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편지를 띄웁니다. 모든 분들이 매우 정중하고 열정적이시더군요. 오래도록 줄을 서 있다가도 친절하게 맞아주는 창구 직원을 대할 때면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5개월간 입원하신 적이 있었는데 마리 페트루첼로 양은 저희 어머니의 안부까지 물어봐 주시더군요. 로즈데일 부인이 이 은행과 계속해서 거래를 하리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진정으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온 마음을 다해 상대를 반겨라. 비록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진실한 감사의 인사를 받게 되리니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건 무척이나 기쁜 일 아닌가. 추수감사절의 만찬.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우리 세미나에 참석했던 마틴 긴즈버그는 자기 인생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간호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날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겨우 10살이었던 저는 시립병원에서 다음날 있을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고 어머니는 하필 그날 병원에 오지 못하셨어요. 너무 외롭고 두려웠던 저는 침대에 머리를 묻고 숨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모자는 사회복지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터라 추수감사절의 만찬을 준비할 돈도 없었고 혼자 처량하게 집에 있을 어머니도 너무 가여워 눈물이 났어요. 전신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서럽게 울던 제게 한 간호사가 다가오더군요. 그녀는 베개를 걷어내고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가족들이 없으니 외롭지?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 전 고개를 끄덕였죠. 곧 칠면조 요리, 구운 감자, 크랜베리 소스와 디저트 아이스크림을 한가득 들고 온 간호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제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원래 4시에 퇴근할 예정이었음에도 11시까지 곁에 있어 주었고요. 그 전까지 제게 추수감사절은 무척이나 슬프고 외로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런 생각은 아예 없어졌죠. 그 간호사분의 따뜻한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며 타인의 관심과 애정을 받고 싶어 한다. 사랑이란 베풀면서 기쁨을 느낄 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진심 어린 감동을 전해준다.